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오랫동안 사랑을 맹세한 유일무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근 30년 정도 전의 이야기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그런 사람이죠. 나름 제 친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학도 나오고 예쁘다 어하동동하는 셋째 딸이 바로 저였습니다. 아버지는 언니들에게는 이르다며 허락하지 않은 배움의 기회를 저에게는 허락해 주셨고 남동생과 차별받지 않고 클 수 있었죠. 주변에서도 똑부러진다 달라도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정말 똑똑하고 잘난 그런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남들 다 시집가는 나이에도 꿋꿋이 안 가고 버텼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런 저를 이해해 주셨고요. 아버지의 지인분이 하시는 회사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저의 운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신입이라기엔 나이도 좀 있었죠. 저보다 6살이 많았으니 들어보면 음악을 하다가 먹고 살려고 들어왔다 뭐 이런 사연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나 보고 제대로 얼굴도 안 마주친 여느 회사의 사람일 뿐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그 사람은 현장에서 일을 했으니 겹칠 일도 전혀 없었죠. 더운 여름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현장 과장님에게 전달해야 할 서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에게 심부름을 다들 시키시지 않는데 아마 그날 저희가 인연이 닿으려고 그렇게 됐겠죠. 사무실에서는 현장까지 걸어서 20분은 좋게 가야 하는데 땡볕이 너무나도 싫더라고요. 어쩔 도리 있나요? 안 하겠다고 하면 낙하산이라고 수군대게 뻔한데 서류를 집어들고 손수건 하나 챙겨서 나왔습니다. 선풍기 앞에 앉아있다 나오니 얼마나 덥던지 땀은 주룩주룩 흐르고 속으로는 투덜거리면서 과장님을 찾아갔더랬죠. 서류를 들고 나와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자판기가 이 어디쯤 있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시원한 캔커피 하나 먹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하면서 너무 더워서 그늘에 잠깐 앉아 있었어요. 농땡이도 칠겸 앉아서 멍하니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나이로는 적지 않지만 직급이 막내였던 그 사람이 선배들 심부름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나 봐요. 더워서 얼굴이 빨갛게 익은 저를 보더니 안쓰러웠는지 검은 봉다리 안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아이스크림을 건네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 딱 개수를 맞췄는데 자기 몫을 저한테 준 거라고 했어요. 억센 사투리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대충 잘 먹으라는 그런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때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운명의 종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 이후로 틈만 나면 현장에 심부름을 가겠다고 성화를 부려대니 누가 모를 수 있었을까요? 한 번은 과장님이 엄청 웃으면서 김씨 보려고 매일 오는 거 보라면서 앞에서 무한하게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그때 능글맞게 웃어넘겼다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여자분을 그렇게 놀리면 안 된다면서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반했던 것 같아요. 참 당돌하게도 일이 끝나는 시간에 달려가서 오늘 저랑 차 한잔하자고 말을 꺼냈던 건 저였습니다. 알고 보니 6살이나 많을 뿐더러 집도 가난하고 음악에 빠져서 그때도 퇴근만 하면 친구들과 모여서 기타 치고 노래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름 엘리트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온 저에게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너무 자유롭고 멋있어 보였어요. 연인도 그렇다고 친구도 아닌 애매한 사이로 만나고 있게 됐을 무렵 그 사람이 공연을 한다고 꼭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때는 그게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 별것도 없이 사람 10대 명이 남짓하게 서 있을 수 있던 작은 공연장에서 그 사람만 빛나는 것 같았어요. 기타를 메고 노래를 하고 그런 모습이 제 심장을 터질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공연이 끝날 무렵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그때 당시 공개되었던 노래인 아름다운 구속을 불러주었어요. 만날 때마다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유롭게 살고 싶다던 그 사람, 음악과 결혼하고 싶다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던 사람이 말이죠. 싸구려 조명이랑 쾌쾌한 먼지 냄새까지 그날의 모든 순간들이 아직도 어제처럼 선명한 것 같아요. 그날부로 저희는 공공연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다들 알아주는 커플이었어요. 저의 첫 남자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좀 늦기는 했지만 제 나름대로 종교적인 이유도 확실히 있었는데 처음을 허락했죠. 함께 떠난 여수여행에서 털털거리는 차를 몰며 해안도로를 달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던 민박집에서가 제 첫사랑이에요. 특별한 장소나 멋진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단 둘밖에 없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이 결국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서 큰일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의 말씀은 곱게 키운 딸을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논팽이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결국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별을 하고 몇 달을 방 안에 박혀 있었는데 아버지는 강경하셨고 아픈 엄마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골라주신 상대와 선을 보고 적당한 사람과 결혼을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에 아버지가 손을 쓰셔서 결국 그 사람도 회사에서 잘리게 됐었죠. 어떻게 연락도 못하고 그저 전전긍긍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을 때 연락도 끊겼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3년 정도가 흐른 뒤였나 봐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한참 말이 없는데 순간 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하니까 맞더라고요. 건너 연락처를 찾게 되었고 한참이 지났지만 만나서 차 한잔 하고 싶다고요.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리던 사람인데 고민을 많이 하고 나가게 되었어요. 그전과는 다른 말쑥한 모습으로 앉아서 웃는데 저와 헤어지고 한 1년은 폐인처럼 살다가 지금 와이프를 만나게 돼서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결혼을 한 다른 사람의 남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여자로 마주보고 앉아있으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희는 그날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의 첫 연인이자 마지막 연인인 그 사람과의 시간은 황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습과 목소리까지 그대로였죠. 그 이후 저희는 운명 속에 서로를 멀리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연인으로 지낸 지가 벌써 30년이 다 되었네요. 여름만 되면 그때를 기억하며 둘이 아이스크림 하나 물고 청계천에 하염없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